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자,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여전히 약합니다. 자, 캡틴, 화장품 관련주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는 뭐니 해도 이제 지금 수출의 효자가 돼버렸죠. 그래서 실적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화장품 투자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MC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이화영 MC에게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신 트렌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화장품으로 원래 가장 유명했던 나라가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원래 유명했던 특히 미국에서. 나라. 예. 아, 프랑스요? 아,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최근에 미국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SNS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SNS 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NS에서 봤을 때 혹시 중국 화장품 직구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에 SNS에 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뀌는 트렌드에 따라서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이죠. 사실 아까 제가 이화영 MC에게 최근에 중국 화장품 직구에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G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MZ세대도 지나간 조금 더 어린 세대들은 중국 화장품 직구에 정말 열을 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특이한 색감을 가진 색조 화장품들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 같은 것도 너무 예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부분들, 특히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놔서 지금 중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은 내수 쪽이 더 탄탄하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물론 아직까지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품질적으로는 밀리지 않겠죠.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의 화장품을 역으로 수입하는 그러한 처지에 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보다 다른 시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고 거기에 성공한 업체들이 지금 살아남는 그러한 시국이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화장품의 대장주였잖아요. 지금은 APR이 거의 8조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 자체가 시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지금 미국, 유럽, 중동 쪽으로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강의를 해서 그런지 이 색깔이 약간 화장품 색깔처럼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진한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그 품목 중에 화장품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거의 우리나라 화장품 총 수출액 중에 20% 가까이가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럽하고 중동에서도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K 컨텐츠의 흥행이겠죠. 그리고 한류 아이돌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고요. 캐대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관련해서도 뭐 먹을거리라든가 아니면 화장품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컸다라는 기사 내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마케팅 포인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 들어가면서 화장품 K-뷰티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 소비 시즌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화장품주에 대한 전망은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이화영 MC가 정리를 해줬을 때 3분기까지는 조금 실적에 대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컨센서스, 즉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주는 수준은 나오지 못했다.
사실 일부 종목은 충족시켜주는 수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요. 이 부분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그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돌아가면서 수급이 조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부를 북클로징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수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좋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러할 때 과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음 분기를 보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정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좀 세게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관세와 환율 관련된 이슈입니다. 사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를 받다가 이제 15%로 우리가 한미 관세 협정을 완료를 하면서 15%로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원래 25%를 받는다고 해도 미국 수출액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일부 줄어들었습니다만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킨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전가를 시켜서 오히려 이익이 늘어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관세 효과가 15%로 낮아진 만큼 더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프랑스 화장품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워낙에 명품 화장품도 많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올린다고 해도 크게 타격이 없을 거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달러원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개입으로 조금 안정화되긴 했지만 1,450원이라는 그러한 추세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달러원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는 데는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달러로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업체에 대한 하반기에 대한 수익에 대한 기대성은 충분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 APR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디큐브라는 히트 상품을 내놓은 기업이죠. 활주로 차트를 타고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해서 차트에 닿자마자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세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반등을 꾀하고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도 지금이 매수 타점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기회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캡틴, 오늘 기념품 종목은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오늘 기념품은 화장품에서 선별을 했고요. 화장품 종목 중에 지금 워낙에 구조를 잘 짜놨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놨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이화영 MC가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키워드 일단 배워보고 왔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럴 때는 관련한 종목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히 서서문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늘 쉽게 풀어주고 있죠. 자신만의 활투로 기법으로 뽑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챙겨드리겠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비법과 전략 모두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서소민 캡틴이 전해드린 교육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해보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상승을 위한 활주로 공식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겠죠. 자,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선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도 활주로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서 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기념품과 이륙 준비 종목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이 어떤 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겠죠. 물론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 시장에서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많이 보신 분들은 지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주로 기법은 계속해서 보셨던 대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결합해서 우리가 종목을 내가 탑승할 만한 그러한 종목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시면 탑승 전에 필수 숙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날씨인데요.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날씨가 조금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주식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증시 주변 환경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은 지금 유동성이 어떤 환경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시 키워드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지금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는 이 키워드 하나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키워드를 간파하고 있어야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기 종류가 되겠죠. 어떠한 섹터를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내 주식 비행기의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물론 첫 번째 날씨와 결부시켜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환경이 좋겠죠. 그래서 바람이 불었을 때는 종이 비행기를 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냥 평온한 상황에서는 탄탄한 비행기를 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벨트인데요. 항상 비행기 타면 승무원분들이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죠. 이륙 전에 그리고 착륙 전에는 계속해서 안전벨트를 꼭 붙들어 매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죠? 안전을 위해서죠. 당연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투자라는 부분에서도 안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탑승을 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안전벨트는 꼭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안전벨트에 대한 부분은 뭐 기업의 유보율이라든가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겠고요. 앞으로는 저 안전벨트에 관련된 그런 실습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비행기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즉 거래량과 재료가 충분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네 가지 필수 숙지 사항을 가지고 있는 채로 우리가 타이밍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관련된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용어로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요. 이 타이밍에 관련된 기술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차트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주로 차트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왼쪽 그림처럼 나타났을 때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됩니다. 거래량을 많이 싣고 이러한 양봉이 활주로 기준선을 뚫고 올라왔을 때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구성 두 번째에서 중요한 거는 이 캔들 자체가 거래량을 포함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뚱뚱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을 많이 수반했다. 홀쭉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거래량을 적게 수반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에 직관적으로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활주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목 기준선을 변형해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오른쪽 모습같이 약간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모습이 왼쪽보다는 조금 더 완만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캔들 설정에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는 지나간 종목에 대한 흔적이지 뭐 미래를 예측하는 툴은 아닙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지닌 차트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뚱뚱하잖아요.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죠. 연료가 가득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선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래량을 가득 실었으니까 연료가 가득하니까 얘는 조금 더 세게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홀쭉하죠.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거래량이 부족하다. 이렇기 때문에 연료가 부족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속임수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는 1번 쪽이 조금 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음봉입니다. 일단 파란색은 누가 봐도 기분 나쁘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엄청난 거래량을 실으면서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 모습입니다. 2번은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가득인데 역풍을 맞았으니까 추락할 때도 당연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냐,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조정이라든가 반등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조정장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1번보다는 2번과 같은 모습을 띈 종목들이 당연히 연료를 싣고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따가 소통방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실 차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을 말씀드리는 게 순서는 아닙니다. 원래 순서는 이거죠. 내가 어떤 주식 비행기에 탑승을 해야 될지 먼저 골라놓고 차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순서인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일단 공부하실 때는 제대로 된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탑승 준비는 날씨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아까 제가 내 주식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한 날씨를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비행기 종류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떠한 섹터에 탑승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섹터가 어떤 환경에서 유리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출주에 대한 관심이 좋듯이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날씨 환경을 보면요. 파란색 환경은 뭔가 주가의 하방 압력이 되겠죠. AI 버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버블 논란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죠. 공급 부족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요. 기업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유동성 환경이 좋기 때문에 AI 버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투자 자금이 모일 수가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인데 그만큼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AI 버블 논란과 조금 별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움직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움직이면 우리나라 종목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종목들은 별도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조금 투명하게 조금 보일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연말 소비 시즌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유통주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소비재 관련된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달러원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상향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수출 관련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를 했을 때 제가 기념품 종목이라든가 이륙준비 종목이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설이 길었던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택 5공장 착공과 관련해서 그 커다란 공장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비가 싹 들어가야 된다 보니까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륙준비 종목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수출 증가 그리고 달러원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기념품, 화장품 종목에 관련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벨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안전벨트 여기다가 재료와 수급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 이륙준비 종목으로 말씀드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1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대비해서죠.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매출 규모도 2배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HBM 라인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보율이 800%, 뭐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 87%도 제조업치고는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수세도 좋은데 특히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HBM 버닝 테스터 국산화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HBM 버닝 테스터 보드라고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이 국내 1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화영 MC가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성민 캡틴이 앞서서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특별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서성민 캡틴이 특별히 준비한 이륙 준비 종목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에 드리는 특별한 이륙 준비 종목 역시나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죠. 캡틴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지금 이 기업으로 앞으로 매수의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종목 기념품에 이륙 준비 종목까지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만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가 있겠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겠고요. 자, 말씀이 어려우실 수 있는 시청자님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됩니다. 찰칵 소리 나게 촬영하시는 게 아니고요.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그저 가져다 대시면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저희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하나의 공부 방법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QR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혜택이죠. 주식은 정보가 생명입니다. 캡틴 직각으로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도록 할게요. 더 이상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월, 수,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캡틴이 직접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어가 볼게요. 저희 활주로 기법 전자책도 증정해 드립니다. 이 전자책이면 모든 핵심 비밀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신다면 활주로 기법 전자책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성공 투자 여정은 여기까지고요. 서서민 캡틴,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뭐 종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종목을 도출해내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소통방 참여하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은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